여러분들 옷장은 과연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검색을 해갖고 정보들을 보면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고태용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요. 여러분들의 옷장은 과연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은 옷장 정리 팁, 그리고 좋은 옷을, 내가 입는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는 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주 약간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이니까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먼저 처분을 하고 여름 옷들로 다시 내가 가장 보일 수 있는 곳에다 많은 분들이 세팅을 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뭐 드레스룸을 아예 따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에 한 공간 아니면 한 벽면쯤에 많이 입는 옷들을 보여줄 거고, 그럼 안 입는 옷들, 아우터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우터들 중에는 겨울 코트, 겨울 자켓, 패딩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패딩 같은 경우는 보관을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접어서 보관하시거나 눕혀서 보관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그냥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시되, 얇은 옷걸이보다는 이렇게 좀 두꺼운 옷걸이에다 보관을 하시면, 대부분의 패딩 안에 충전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오리털, 뭐 거위털,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게 눌렸을 때 다시 복원이 되는 과정이 한 계절이 넘어가는 순간 잘 되지가 않아요. 조금 난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옷걸이에다 그냥 걸어서 보관하시면서 안에 있는 충전재들을 최대한 살려서 형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기본적으로 아무리 싼 패딩이어도 10만 원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의 옷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닐 우스 단위 자체를 100장 단위로 파는데 워낙 얇으니까 100장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 구비해 놓으셔갖고 기장을 일부러 좀 긴 걸 사놓으시면 코트에 쓸 수 있고 또 롱패딩도 쓸 수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계절을 건너가면서 옷에 붙어서 변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비닐 우스를 하나 씌워주시면 그런 변색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클리닝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펄이라는 소재, 내 몸에 어떤 땀 성분과 열 성분과의 마찰이 생겨서 이물질들이 생기는데, 클리닝을 반드시 하고 나서 옷장에 보관을 하시고 비닐을 한번 씌우시면 대단히 드라마틱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훨씬 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자켓이죠. 이거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을 맞고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클리닝을 또 해서 넣어주셔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의 자켓들은 어깨에 패드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얇은 옷걸이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좀 두께감이 있는 이런 옷걸이들을 사용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어깨 패드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형태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옷걸이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10개에 5,000원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클리닝과 비닐 우스만으로, 옷걸이만으로도 좋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아요. 자켓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투자해는 아니니까 여담이지만 이게 얼마냐는 거지. 드라이클리닝 3,000원, 500원, 뭐 1,000원, 아까 비닐 5원,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솔직하게.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니트요. 이렇게 개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개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맨 아래 거를 빼기 위해서 귀찮은 작업들을 해야 돼서 결국 옷걸이에 건단 말이죠.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원사로 짜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태가 오래되면 여기 옷걸이 형태가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 니트는 걸어놓으면 걸어놓을수록 계속 약간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시즌 걸어놓고 꺼내면 소매 원래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죠, 사실은. 이렇게 걸어놓으면, X자로 걸어놓으면 소매는 안 늘어나. 근데 여기서 나는 저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딴 거 없어? 자, 그러면 아예 빼서 반을 접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부분에 끼워 넣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어깨에 대한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소매에 늘어짐도 없고 전혀 늘어짐이 없이 가장 안전한 형태로 니트를 보관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보관하는 형태대로 옷이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옷걸이에 그냥 걸지 말아라.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지금 시즌에 많이 입는 옷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인데, 제일 많이 입는 것 중에 하나가 티셔츠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기 위해서 과연 뭘 봐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내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집에 있는 딱딱한 종이를 A4 용지로 잘라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접어서 넣으면 보관이 좀 오래 할 수 있다는데 집에서 이거 넣을 때 과연 도화지 몇 명이나 자르겠냐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옷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마찬가지로 옷 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쓰지 말아야 될 옷걸이는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제일 많이 있는 옷걸이 중에 하나인데, 이 옷걸이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래 쓸수록 이게 벗겨지면서 안에 있는 철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옷에 이염이 되는 순간 끝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미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형태감으로 일단 옷이 잡힌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입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은 옷을 빼서 스팀 다림을 하거든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입었을 때는 어깨에 약간 무한도전에서 광희가 뽕는 것처럼 이렇게 확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옷걸이는 난 좀 안 썼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 옷걸이를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약간의 어떤 그런 형태감, 그 다음에 약간 이 홈이 있어서 흘러내리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쭉 옷걸이에다 걸어놓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볼륨이 작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쌓아서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컬러별로 나눠서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진짜 이 옷걸이를 꼭 써야겠다 그러면 이 방법에서 중간 정도에 잡아서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뺐을 때 여기 일자리 주름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주름을 가장 일반적으로 필 수 있는 게, 내가 출장을 갔을 때 호텔 같은 경우에 내가 클리닝 서비스 불러가고 스팀 해달라 그러면 딱 해갖고 오는데, 막 에어비앤비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을 하면 수증기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샤워할 때 문을 닫고 수건 걸어놓는 데다가 내가 입을 옷을 걸어놓고, 옷걸이는 있으니까, 그러면 샤워 끝나고서 나올 때쯤에 이 옷이 쫙 펴져 있어요. 이런 팁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바지인데요, 기본적으로 바지 거리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지금 오늘 입고 있는 데님 같은 경우는, 데님은 좀 오래 입을수록, 그리고 딱 굴려 입을수록 배어나오는 멋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부러 그렇게 입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편이에요. 저도 최근에는. 근데 이제 데님들이 트렌드가 뭐냐면, 프레싱을 잡으면서 데님을 약간 정장처럼 앞에 주름을 잡아서 나오는 데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레싱을 잡혀있는 데님들이나 약간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는 슬랙스 같은 경우는 주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가장 오래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그래서 약간 거꾸로 걸어서 보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는 게 바지를 찾을 때나 육안상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약간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액세서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선글라스를 집에 한 2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200개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관하냐 물어보시면 현실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 집에 선글라스 보관함이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글라스 한 2개, 안경 쓰는 거 한 2개 해서 한 5개? 그래서 많으면 정말 나 패션 좋아해 하면 10개 정도의 아이웨어를 보관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안경을 샀을 때 주는 안경함에다 그냥 넣어서 어딘가에 서랍에다 넣어놨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왔던 안경을 찾으려고 할 때 다 일일이 열어봐야 돼. 물론 열어볼 수 있겠죠. 10개 열어보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하지만 이런 거 하나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럭셔리한 장의 개념은 아니지만 선글라스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인데요, 이렇게 여시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수납이 돼 있고요. 이거 이거 한 2만 원? 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약간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같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런 수납함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딱 해갖고 그냥 서랍 같은 데 딱 놓으셨다가 선글라스 좀 써볼까? 딱 꺼내갖고 한 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액세서리 보관함 같은 거를 하나 가볍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난 투자를 좀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반커버 진짜 추천해 드릴게요. 옷이라는 게 어쨌든 변색이 되는 포인트는 공기 중에 이물질이 맞닿았을 때랑 입던 옷을 그대로 걸어놨을 때인데, 후자는 드라이 클리닝을 꼭 한 다음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 클리닝을 한 다음에 걸어놨을 때 변색이 되는 경우는 어쨌든 공기 중에 이물질인데, 사실 먼지는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 커버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이 반 커버만 덮어놔도 굉장히 정리가 정돈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요새는 모든 게 다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해서 사이즈별로 다 반 커버를 판매를 하고요. 심지어는 바지 전용까지 반 커버도 있어서 이 반 커버로 옷을 보관하시면 오래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저는 패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집에 이거 딱 2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딱 이 2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냥 돌돌이라는 건데, 우리는 패션쇼를 할 때 마지막까지 이거를 가지고서 백스티지에서 모델 옷에다가 정말 실오락이 하나라도 붙었을까 요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신 같은 건데 우리가 검정 옷을 입었을 때 이런 부분에 많이 먼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간단하게 클리닝 해줄 수 있는 이런 요소여서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고요. 보풀 제거기 같은 경우는 니트를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니트는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풀이 많이 나는 옷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풀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명품 브랜드의 100만원, 200만원짜리 옷도 우리라는 어떤 그런 동물적 섬유 특성상 오히려 아크릴 막 이런 소재들이 보풀 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울 니트를 관리하실 때는 보풀 제거기를 통해서 입은 다음에 보풀들을 한 번씩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집에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패션을 좋아하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개의 아이템 더 나아가서 나는 패션에 대한 좀 더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진짜 이 방커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패션에 있어서는 본인의 집에 약간 좋은 옷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옷들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20대 때 집에서 살면서 요즘처럼 뭐 스타일러 이런 개념이 아예 없고 옷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옷장 안에다가 옷을 보관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 여름에 입다가 그 다음 연도에 입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막 누런색으로 막 변해져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갖고 정보들을 보면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야. 뭐 갑자기 뭐 레몬즙을 한 방울 떨어뜨려라, 치약을 풀어라 막 이러는데 누가 하겠냐고 집에서 그거를 한두 번이야 해보겠지만 내가 옷을 만들면서 느끼는 것은 옷은 명확하게 세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보관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옷을 오래 입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되게 뿌듯함을 느낄 정도의 지식은 아닌데 제가 알려드린 팁이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옷은 보관이 생명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는 모든 옷을 다 드라이 클리닝 하고요. 조금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스타일러를 장만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